그러면 오늘 그 정주영 회장의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기억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본 기억은 있어요. 예전에 본 기억은 있고요. 사주도 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라고 하면 좋은 사주 맞아요. 좋은 사주는 맞고요. 이 사주가 만약에 잘 됐다라고 하면은 부로서 잘 될 가능성이 높죠. 부자. 그리고 현 시대에 와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사주입니까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재벌의 사주입니까라고 하는 거는 좀 글쎄다. 좀 글쎄다고요. 시대상도 굉장히 잘 타고났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예. 또 회장님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예, 초반이니까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냥 정주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호칭을 쓰냐면 이분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에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현대에 아주 적을 두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막 욕을 하고 진짜 나는 이 현대가를 진짜 몰살시키겠다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이분을 막 높여서 부르면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대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높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주영이라고 할게요. 정주영 씨. 네, 정주영 회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사주 본원이 1915년 11월 25일생이고요. 사주 본원이 을묘년 정해월 경신일주. 차력법이 을묘년 무자월 병신일주입니다. 예. 이사주 본원과 차력 보면요, 일지에 신금이 있어요. 일지 신금이 주는 거, 그, 팟캐스트나 이런 유튜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아요. 네,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고, 신물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시대상 자체가 생각을 해볼까요? 시대상? 우리가 이 정주영 회장이 태어났을 때가 일제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신문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시대예요. 네. 신문물이 엄청 들어오는 시대. 여기서 발빠르게 움직여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만약에 이 사주가 지금 현대 시대 때는 신문물이 약간은 조금 떨어질 때예요. 뭐 휴대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기에는 아이폰이 몇 년째 똑같습니다. 예, 발전 없이.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약간 과도기 상태. 이럴 때는 약간 이 신금이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희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빠르게 맞췄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제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이제 소판돈으로 집을 나왔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사주 정말 부모님 말 안 듣는 사주입니다. 예. 그게 정말 사주에도 나와요. 부모님 말 징그럽게 안 듣는다. 예. 부모님이 속썩일, 부모님이 되게 속썩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사주에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내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한다. 애가 너무 잘 들어요, 말을. 그러면은, 성공하기 글렀다라고 생각하셔도 일부 맞습니다. 예. 일부 맞아, 사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자녀를 너무 이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상담 때 고민을 많이 오시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다. 사주가 좋고 말 안 들으면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이 옳지 않아요. 예. 말 잘 듣고 말을 안 잘 듣는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부모님이 본인이 다 옳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공했어? 예. 얼마나 성공하셨어요?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자녀한테 내 말 안 들어서 너희들은 막 이러면은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얘가 말 안 듣는다고 막 혼내키거나 그게 고민이신 분은 본인 자체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뭐 객관적으로 그냥 자녀 사주보다 좋은지 나쁜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녀 사주가 본인 사주보다 좋은데
애를 구속하고 말 잘 듣게 하면요, 더 벨입니다. 예. 영웅님, 말 안 듣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고 뭐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없어. 예. 그 부모님이 엄청 성공하신 분, 뭐 이런 분이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성공하신 분일수록 자녀를 더 프리하게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더 이렇게 올가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정주영 회장도 부모님 몇 번이나 잡아서 나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뛰쳐나갔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저는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 부자라서 매력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의 삶과 행동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몇 번이나 붙잡아서 그러고 실제로도 소판 돈으로 집을 나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얼핏 들으면은 아 진짜 날강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 이 시대에서 그쵸? 그리고 장남이에요. 장남으로 태어났는데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저서 중에 있잖아요.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없다. 그 책은 좀 자녀들한테 좀 권장도서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책을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고, 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나오려고 하면서 책을 그냥 뿌렸던 것 같아. 예, 책을 그냥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 책이. 그랬을 때 저희 집에도 있고 친척 집에도 있고 막 많아서 조금 읽어봤었는데 그때도 읽어봤어요. 초등학교 때도. 어, 꽤나 도움이 됐다? 꽤나 감명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주를 풀어볼까요? 재물에 대한 집착력은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예, 재물에 대한 집착력도 강하고요. 항상 머릿속에 좀 돈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예, 돈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에 뭐 노예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항상 좀 집중해 있다? 라고 보여져요. 좀 되게 신기할 정도, 신경쇠약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집중하고 여유가 없어요. 삶 자체가. 실제로도 정주영 회장은 거의 죽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거의 회사에 빠진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동생이 막내 동생이라고 했나? 셋째 동생인가? 그 몇째 동생이 그 돌아가셨을 때 한 일주일 정도 회사에 출근을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 괴로워서. 그래서 그때 빼고는 거의 출근을 빠진 적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주라고 보여져요. 네. 그건 뭘 보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거 또 잠깐 강의를 해야 되나? 이게 그럼 경신일주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뭐 일부는 그런데 꼭 일부는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움직임은 경신일주 때문에 그럴 수 있어도 그 뭐라고 할까? 정신적인 움직임은 경신일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주를 좀 전반적인 파악이 또 가능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밀어붙이는 성향. 되게 뛰어나고, 아까 말했잖아요. 돈 생각만 한다라고 했다라고. 예. 그리고 항상 좀 변칙적으로 생각하는 게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변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정도를 간다라는 게 사주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정도를 가야 된다가.
그게 또 사주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면 또 이 사주가 전형적인 사업가 사주입니까? 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오히려 전문직에 가깝습니다. 전문직에 가까워. 그래님 대처 능력이 좋다는 건가요? 좋게 표현하면은 그 말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안정감이 떨어진다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 사주가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주가 정주영 회장의 사주가 현대에 태어나면은 되게 불리한 것도 맞아요. 예, 많아요. 불리한 게. 왜냐면 현대식 스타일의 사주는 전형적인 인수 사주예요. 전형적인 인수. 이 현대에서는 전형적인 인수로서 그 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을. 그러니까 학력이라는 거, 그쵸? 학력, 집안, 이걸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었잖아요. 높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진력만 있으면 그럼 지금 시대도 정주영 회장처럼 추진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정주영 회장 시대 때 유독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되게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고, 25살 때 뭘 인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을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직 젊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젊다 그러면, 저는 20대 때 사업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때 사업을. 성공이냐 실패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대 때 사업을 하는 겁니다. 20대 때. 20대 때 사업. 그랬을 때 정주영 회장처럼 20대 때 사업을 해야 된다. IT 갑부들 있잖아요. 외국에. 다 20대 때 사업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무조건 20대 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성공하면 더 좋고. 예. 부모님이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면요. 자녀한테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꼭 사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무조건 사업을 차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돈을 좀 목돈을 줄 것 같습니다. 꽤나 큰 목돈. 뭘 할 수도 있을 정도? 제가, 물론 저의 여유가 어느 정도 되냐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형 기준에서 한 1억은 줄 것 같아요. 네, 1억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뭐, 어,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뭐 부동산을 자기가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차를 사서 뭐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요, 뭘 할 수 있어요. 1억이면요. 20대 1억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3, 40대는 1억을 아무것도 못해. 네. 골드비님, 증여세는 어떻게 하죠? 하하. 연 5천만 원씩 나눠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1억은 그렇게 증여세가 원래는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제가 재벌 막 그런 세금 추적받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약간 편법이죠, 사실. 원래 법으로는 1억도 내야 되지만, 예. 사비나님, 부모님 말 안 듣고 영업하다가 사업으로 그나마 잘 된 남동생이 떠오르네요. 부모님들은 보통 화이트 칼라 선호하셨음. 그쵸? 이게 지금 우리나라 20대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는 게, 공무원 선호, 화이트 칼라 선호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전부 다 화이트 칼라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래서 한 1억 주면은 20대한테는 엄청 큰 돈인데 그거를 굴리면서 아마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약에 20대 초반에 1억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인생이 내가 만약에 20대 초반에 1억이 있었다면은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만약에 1억을 20대 때 날릴 정도의 사람이면요. 추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 이유님, 쭉 사업으로 연결해서 3, 40대를 지내지 않더라도 20대 때 사업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실패를 하더라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경험은 영원히 얻을 수도 없고요. 나중에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골드빈이 20대에 1억 금방 이것저것 사면서 다 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1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던 말던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런 괜한 걱정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가 병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괜한 걱정이에요. 막상 줘봐요. 그 1억 그렇게 못 써요. 막상 애들. 1억 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못 써. 솔직히 저한테 지금 누가 1억 준다 그래도 저는 1억 막상 쓸 데 없어요. 막상 1억 쓸 데 없어. 예, 그렇게. 또 왜요? 이러겠죠? 예, 너무 적어서입니다. 아, 적어서는 아니고, 저한테. 아, 그냥 쓸 데가 없어요, 막상. 그러니까 사실 그럴 돈이 없으신 분이 돈 주면 쓴다는 걱정을 할 것 같은. 맞아요. 괜히 쓸 것 같지만 안 써. 예. 1억이면 국밥이 얼마입니까? 막상 진짜 안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 상상 이상의 걱정이고요. 제가 20대 때 사업에서 제일 나쁜 게 왜 나쁘냐면은 왜 1억을 주라고 할까요? 왜 1억? 아, 골드비님, 유대인들은 13세대면 친척들 돈 모아 5천만 원 준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저는 저걸 몰랐는데, 그냥 제 생각과 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왜 1억이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적잖아요? 너무 적어요. 만약에 그래, 나도 뭐 많이 줘서 한 1,000만 원 줘야겠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으로 생각보다 할 게 없고요. 그리고 1,000만 원으로 잃잖아요. 잃으면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잃으면은, 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또 이런 생각 갖는다고요. 그리고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억, 지금 현 기준에서 한 1억이면은 그래도 사업다운 사업 할 수 있어요. 20대들한테는. 맞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집을 물려주고 막 이런 제발 좀 불필요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나중에 집을 물려준다, 뭐 물려준다는 저는 진짜 권하지 않아요. 그 전에 1억을 그냥 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 사주대로 움직입니다, 결국에. 그 아이가 만약에 그냥 직장인 사주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적금이나 이런 거 넣고 끝내겠죠, 안 까먹게. 근데 사업가형이다라고 하면 1억 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거 사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진짜 여행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뭐 좋은 컴퓨터나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상관하지 마세요. 추후에 그렇게 좋은 컴퓨터나 게임을 하면서 나중에 그쪽으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알리님. 그리고 유대인은 어느 정도 크면 일단 세계여행을 시킵니다. 제가 유대인인가? 제가 위에 그 선조 중에 유대인이 있나 한번 봐야겠네요. 제가 완전히 교육 마인드가 완전 유대인 마인드예요, 저는. 네. 지아님, 요즘 친구들의 무력감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서일 것 같아요. 맞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서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26, 28까지도 돈 100만 원도 크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요. 김세봉님,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아들도 3천만 원 모아 20대에 사업 시작했고, 본인도 20대에 사업 시작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고 했는데, 현재 성공했어요. 오,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예. 진짜, 제가 그냥 저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또 차쌤의 또 개똥 철학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무수히 많은 상담과 무수히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사주를 봤을 때 20대 사업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설령 실패해도 다시 해서 성공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돈이 너무 적게 시작하면 망하고 그 다음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망하기가 쉬워요. 돈이 너무 적으면. 그래서 1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 기준에서. 골드비님, 1억 큰 돈인 줄 모르고 막 쓰고 와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아이, 그럴 일이 없다니까. 골드비님. 너무 걱정하세요. 예, 진짜. 그럴 일 없다니까요. 설령 그러면은 뭐, 그럴 일이 없어요. 만약에 1억 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1억 주지 않고 1,000만 원 주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1억을 주라는 겁니다. 1,000만 원 주면은 다시 와서 또 1,000만 원 달라고 해요. 근데 1억은 다시 와서 또 1억 달라고 안 해요. 진짜 나중에 집 물려줄 거 아니면은 집을 나중에 집을 물려주지 말고 집에 전세를 놔서 그 나중에 그 전세금에서 1억을 주든 아니면 집을 팔아서 1억을 주든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세봉님, 현재 33살이고 요즘 선생님 말대로 도전하는 친구들 많다고 해요. 맞아요. 지금 좀 여유 있는 집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다 20대 때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유 있는 집 애들은. 부모님이 주거든요. 딱 그렇다고 해서 집이 만약에 한 100억 있잖아요. 100억 있다고 해서 10억 주지 않아요. 진짜 딱 이상하게 1,000억 있어도요. 딱 그 아이가 딱 필요할 만한 금액 정도, 1억 정도에서 1억 이하 약간 한 8천, 9천 막 이렇게 주지 뭐 100억 있다고 10억 주지 않습니다. 딱 그만큼 해요, 원래. 네. 그러니까 반드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20대에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버리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가 정말로, 너무 쓸모가 없어. 공부는 정말로 10대 때 끝내는 거예요. 10대 때. 솔직히. 이 정주영 회장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사주가 그냥 이 사주요. 공부했잖아요. 공부도 어느 정도 해요. 이 사주 공부하면요. 그냥 전문직 되고 끝이에요. 어느 정도 괜찮은 전문직은 없겠죠. 근데, 아니, 현대그룹이라는 그, 총수회와 좋은 전문직과는 그냥 넘사벽이 넘사벽. 예. H유는 애한테 1억 주려면 나에겐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한 3억 있으면 1억 줘도 돼요. 3억. 예. 2억에 내가 2억 있는데 약간 절반 주긴 그렇고 내가 만약에 한 3억이 있다. 전 재산 뭐 현금 3억 말고요. 전 재산 3억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1억 줘도 돼요. 1억. 한 3분의 1 정도는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도 물론 애가 하나일 경우에 얘기해요. 자녀가 둘인데 한 명만 1억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한 내가 6억 있어야죠. 6억 있어서 1억씩 주는 거. 예. 크게 떼어주는 거죠. 그래야지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더 하는구나. 만약에 내가 50억 있는데 1억 주잖아요. 아무도 안 고마워해요. 자녀들이.
그 마음까지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까지도 일부. 그렇지만 1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억이라는 거는 20대한테. 8천만 원과 억도 차이가 커요, 느낌에.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게 있어요, 억이라는 거는. 아무튼 다시 좀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재물에 대한 집착력 20대 때 사업을 하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요. 계속 추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주영 사주의 대운을 보면요. 6살 때 병술대운, 16세 때 을류, 갑신, 26살 갑신 뭐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대운이 좋은 대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실패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 수도 있는 운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주가 그래도 진짜로 뭐 실패해도 항상 다시 성공하는 거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패할 수 있는 운이 일부 도움이 됐다라고도 봅니다. 제 생각에는. 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일정의 불운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주에 굉장히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한시도 이 사람은요,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 때. 네, 긴장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주가 실제로 현대그룹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현대그룹 하면은 자동차잖아요. 현대자동차. 그랬을 때 이 사주가 자동차와 연관이 깊습니까? 라고 하면 꼭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네. 자동차랑 연관 있는 사주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 사주에. 실제로 현대그룹 하면은 실제 건설입니다. 건설. 건설이나 그리고 건설에 맞아요. 원래는 실제 현대그룹은 건설이 더 메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동차보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가 너무나 예, 되게 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과 관련이 있어요. 아마 그 자녀들 사주나 형제 사주, 원래 정몽구 회장? 뭐 그 형제 중에 형제나 자녀가 계속 물려받았잖아요. 자동차를. 그쵸?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생각보다 자동차 쪽은 그렇게 아니에요. 자동차라는 거 처음에 왜 그 시절에는 자동차가 신기술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동차라서가 아니라. 이해가 됐죠? 지금 시대는 자동차가 너무 100년이 넘는 역사잖아요. 그 엔진 자동차는.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전기차. 예, 지금까지도 현대차를 운영했다 그러면은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되게. 물피스텐 굵직한 국가 기반 건설 많이 했죠. 소양댐이라도 유명하죠. 예. 뭔가 그때 왜냐면 국가 기반 건설이 그때 처음 한 거였대요. 우리나라가. 완전. 도로를 까는데 생판 처음 하는 사업들이에요. 다. 국가 기반 건설이 이거는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워낙에 처음 하는 도로를 막 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다 까는 걸 처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정주영 회장은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깔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함냐함령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사주와 우리나라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았던 거죠. 함냐함령님 정주영 회장과 연월일이 같은 세롬 왔습니다. 세롬이 뭐야? 사람? 연결고리는 없지만요. 솔깃합니다. 연원일이 같을 수가 있나요? 함녀함령님? 차려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어는 같을 수 있어도 왜냐면 차려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주란 건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튼 그래서 이 새로운 거에 강했다라고 보여지죠. 예. 그러면서 위기가 올 때도 있었어요. 위기가 올 때도. 회사가 꽤나 큰 성장했을 때도.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문물이 다 꽉 찼을 때, 예, 새로운 게 더 없었을 때 좀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어, 이런, 그, 정주영 회장이, 어, 뭐라 그럴까? 딱 위기가 왔을 때는 새로운 문물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새로운 발전의 토대가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고, 새로운 발전이 없었을 때, 이제 정주영 회장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물러나요. 예. 이제 그리고 본인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이럴 때. 되게 빠르게 은퇴한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명예회장으로 생각보다 요새는 명예회장도 막 80세까지, 90세까지도 하는데 꽤나 빠르게 은퇴했다고 해요. 아, 영웅님, 정주영 회장이 47인가 48살까지 하루에 12번씩 죽고 싶었다고 했었어요. 그 후에 회사가 안정이 되었나 봐요. 맞아요. 예. 되게, 되게, 그러면은 별로 본인이 하는 것들이 실패할 가능성들이 많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차려법은 이제 제가 찾아낸 거기 때문에 저와 연관이 있죠. 저밖에 모릅니다. 교육생들은 뭐 제가 알려드린 거고, 타 역술인들 중에 차려법 아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이게 또 차려법을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푸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아이알리님, 젊은 여자 연예인들 끼고 잤다는 소문이 맞을까요? 근데 그거는 웬만한 재벌집들은 다 아는 얘기라, 뭐, 그거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제 방송 듣는 남자분들 만약에 이 정도 재벌되고 권력 있고 이러면, 과연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 저는 그러면, 전 절대로 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본인은 영원히 재벌이 될 수 없는 사주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여자 좋아하는 사주는 맞아요.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뭐 일생을 다 나열하는 거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우리들 다 흔히 아는 너무나도 뭐 신화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 정주영 회장이 뭐 이명박을 아꼈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명박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왜 좋아할까요, 이명박을?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요, 이명박과. 약간 이명박 같은 경우가 약간의 환상을 좀 잘 심어주거든요. 본인도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 사주예요. 그 명박이 형 사주가. 그랬을 때 이 정주영 회장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해요. 자기도 이렇게 신문물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환상도 많고 그것을 쫓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명박이 더 심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은.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정말 싫어하는 거는 얘기 있잖아요. 해봤어? 아,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해? 뭐 이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사주에도 진짜 묻어나요. 예, 되게. 명박이 형? 이제 거의 대통령에서 이제 동네 형으로 쭉 떨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주영 회장이 싫어하는 거는 진짜 고여 있는 거, 발전 없는 거, 추진력 없는 거, 뭐, 너무나 고리타분한 생각. 실제로 정주영 회장은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예. 진짜 의외로 대화하고 이러면요. 물론 보수적인 면도 되게 강한데 그 보수적인 것과 고리타분한 건 좀 달라요. 예.
뭔가 새로운 거, 뭐, 이걸 시도했을 때 발전이 있다라고 하면 다 오케이 하고 투자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현대에 맞다 그러면 IT 쪽에 있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 그리고 되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했고, 그런 것들도 너무, 예, 뭔가 되게 다 잘 맞아. 경신일주가 가진 특징인가요?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경신일주는. 현대전자가 망한 게 아쉬워. 왜냐면요, 더 추진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 쉽지 않았을 거야, 갑자기. 예. 이유님, 정주영 회장 검사원 생활한 거로 유명한데 사주에서도 검사함이 나오나요? 예,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요, 차를 좋아하잖아요. 자동차. 이제 보통은 자동차가 되게 특이하게 정주영 회장은 본인의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도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도 슈퍼카 막 이런 거를 만들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니면은 뭐 슈퍼카를 모았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쵸? 그쵸? 원래 기본적으로 돈이 많으면은 사치의 기본은 차입니다. 원래 탈 것에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대부분이. 이 오화라는 개념이나 그런 사주에서도 말하는 사치라는 거는 차에서 묻어 나와요, 원래. 그랬을 때 정주영 회장이 뭐 그때 당시 페라리 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사치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유형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한 게 이해가 되죠. 네. 이건희 회장은 뭐 슈퍼가 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기업 이름도 현대. 아, 그러네요. 현대야, 현대. 예, 그 당시 때 현대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발전적이겠다라는 게 좀 많이 묻어나오죠. 예, 그쵸? 그래님, 차는 비싼 거 안 타도 집은 좋겠죠? 아니, 뭐, 재벌 회장이 싼 집에 사는 게 이상하죠. 집은 사주에서 사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원래. 그냥 집이라는 개념은. 근데 차를 유독 사치라고 보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고 흥청망청은 차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자 볼 때 좀 차를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안 보세요? 차가 좋은 사람들이 사치가 많아요. 원래. 돈을 잘 못 모으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가 좀 좋은 경우들이. 여기서 좋다라는 개념은 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타고 막 이런 거 말고 좀 더 사치성이 보여지는 차들이 있어요. 아, 테슬라는 굉장히 비싼 차지만 사치성이 있어 보이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아니면은 뭐 BMW, 뭐 벤츠 이런 좀 독일 유형 차들은 좀 사치성이 보여지는 차잖아요. 그런 차들이 이제 조금 더 예, 외제차라고 수입차라고 다 사치가 있는 차가 아니죠. 일본 차 타면은 뭐 사치 있다고 느껴지진 않잖아요. 네, 저는 제외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치스럽지는 않아요. 그래님 분수에 넘치는 차가 그런 거겠죠? 이건희가 페라리 탄다고 사치가 있다고 봐야 하나? 어, 사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 총 자산 대비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돈을 많이 쓴다라는 개념에서 예. 지금 약간 드러내는 허용 부분으로 판단하면 되는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님의 얘기는 자꾸 자산 대비라는 개념으로 따라가는데 사치에 이제 자산 대비라고 보지 말고 예, 자산 대비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그 보여지는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이건희보다 많아도 뭐 슈퍼카 안 타는 사람들 모으지 않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가 슈퍼카 탄다고 한 워렌 버핏은 이건희보다 돈이 훨씬 많은데 슈퍼카 안 타잖아요. 예. 워렌 버핏이 생각해봐요. 워렌 버핏이 슈퍼카를 안 타고 워렌 버핏은 굉장히 오래된 도요타 차를 타는데 근데 워렌 버핏이 다른 데다 돈을 많이 써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싼 사치품을 쓰는데 다른 데다가 돈을 많이 쓰냐 안 쓰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워렌 버핏은 만약 워렌 버핏이 페라리를 타고 맥도날드 먹고 다른 데 돈을 안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곧 그 사람의 사치의 느낌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자산 대비로 표현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워렌 버핏 자산 55조가 넘는데 돈 쓰는 건 옆집 중산층 아저씨보다 안 쓰면 크크크.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보시라는 거지 자산 대비라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정주영 사주에서는 그런 식으로 뭐 돈을 쓰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동차 회사가. 예,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도 현대자동차가 제일 약점이 뭐냐면요. 그런 슈퍼카나 사치품을 만드는 자동차가 좀 취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 창업주가 그런 스타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예. 되게 취약해요. 슈퍼카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빠른 차를 만드는데 굉장히 취약하고요. 실용적인 차에 되게 강해요. 현대차가 진짜 전 세계에서 실내가 되게 넓기로는 최고고, 예. 저는 현대차 되게 좋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진짜 사치적으로 뽀대가 안 난다라는 느낌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벤츠 사고 막 이런 거지, 저는 다시 사면은 현대차 살 수도 있습니다. 예. 별로 저는 그렇게 수입차에 그렇게 그게 없어요. 너무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입차를 안 타봤지만 뭐 테슬라도 수입차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불편해요. 사고 나면은 막 수리도 맡기는데 힘들고 진짜 편해요. 국산차가. 왜 타는지 모르겠어. 저는 사실 예, 일종의 다 허영이죠. 사실 그게 뭐, 뭐 돌고 달리는 게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휴, 그게 다 뭐가 달라. 차가 다 똑같지. 아무튼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뭐 정확히 재벌이냐 아니냐라고 보려면은 그 나머지 정주영의 와이프 자녀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볼 때 진짜 재벌이고 잘 됩니까? 이런 거 볼 때는 성향 위주로 보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인생을 잘 풀어낼까? 이렇게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만 딱 보고 이 사람이 재벌입니까? 아닙니까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보려면 자녀와 형제들, 부모님까지 보면은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